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컨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 자장을 맡은 정재민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진행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사회적 기업과 MBA 프로그램의 책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얘기 나눌 주제는 사회 혁신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입니다. 관련해서 육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생태계 조성자 두 분, 그리고 직접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세 분을 오늘 패널로 모셨습니다. 특별히 연사 한 분씩 각자 하고 계시는 현장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분씩 동영상을 보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입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장이신 조영복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2006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연구원의 원장이시며 한국사회적기업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동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장 조영복 교수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연구원을 이제 설립하게 되었고, 또 학자들의 모임인 사회적 기업 학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 속에서 석사 과정으로 사회적 기업 학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가의 그 사회적 기업 정책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구자들에게는 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마련된 게 저로서는 좀 보람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영복 교수님이십니다. 자리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멀리 해외에서 오신 분입니다. 임팩트 투자 전문기관 이윤고 캐피탈의 설립자이자 심사역이네요. 스티븐 리 대표입니다. 동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Hi, my name is Steven, and I represent an organization called Yingo Capital. We are an impact investment company with teams based in the Netherlands and also in East Africa, particularly Uganda. Our goal is to identify a small and medium-sized impactful businesses that's based in Uganda and in surrounding countries, and help them to achieve its full potential in terms of impact as well as financial return. And by being able to do that, we believe we can convince the larger capital market to come into this space and join us and expand their impact and be able to create more equitable society. 네, 스티븐 리 대표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앞서 소개해드린 두 분은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시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분은 직접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들입니다. 자, 먼저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한경희 이사장님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처음에 행복도시락은 지원을 통한 운영이었다라면 10년 기간 안에 저희들이 직접 돈을 벌어서 곧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이것이 사회 목적 사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한경희 사장님이십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책임 교수로 있는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과 MBA 과정의 1기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더 큰 박수 부탁합니다.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위누의 허미호 대표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위누라는 회사는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10년 차가 됐어요. 10년 동안 99%의 예술가들과 그리고 99%의 대중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미션을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작가들의 소득 개선에 힘썼고 또 이렇게 작가들이 사회에 만나면서 대중들 역시도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보람이 있어요. 위누의 허미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따뜻하고 예쁩니다.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이영희 대표입니다. 동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마음밭을 돌보는 심리상담협동조합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상담사 이영희입니다. 토닥토닥은 카페라는 문턱을 낮춘 편안한 공간에서 석박사의 전문 상담사들이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은 치료적 차원으로만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 구성원들과 함께 토닥토닥에서 사람들의 일생을 돌보면서 그들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의 미션에 충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영희 대표입니다.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5분의 패널 모두 모셨습니다. 이 항상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일하시는 분들이라 이 동영상으로 소개를 하니까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으시죠? 네,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만 동영상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좀 졸리실까봐 제가 웃으시라고 그냥 한 멘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동영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오늘 얘기가 더 기대가 되시죠? 예,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도 자리를 옮겨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할 주제는 사회혁신과 육성 인프라에 대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토론의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회혁신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또는 역량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이 뛸 수 있는 육성 인프라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은 어떻게 도출해야 할 것인지가 오늘의 대화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제 논의하기 전에 우선 그 연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 몸담게 되셨는지 그 계기들부터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아까 동영상으로 간단히 보시긴 하셨는데 연사분들의 직접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조영복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교수님이 이 사회적 기업 연구 분야의 선구자이자 또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에 직접 사회적 기업 연구원을 설립하기도 하셨는데 그때 이 설립하시게 된 계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예,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 과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경영학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서도 그런 얘기 많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의 그 경영학 교육에 뭔가 좀 미진한 게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뭘까를 이제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만나는 순간 이게 어쩌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주류 사회와의 교통이었습니다.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연구라고 하는 또 학교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이 브릿지를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연구니까 뭐 연구원을 이제 설립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학자로서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카이스트에서 사회적 기업가 MBA 책임 교수를 맡으면서 주변 분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소리가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뭐 사회적 기업 어떤 건데요?라고 되물으면 잘 모르지 뭐라고 답변들 하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아마 10년 전이면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저변이 깔려 있지 않던 시대라 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그 당시에를 그 지금 이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거의 좀 사회적 기업을 남에게 설득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연구원을 학교 안에다가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설득해가는 과정이 특히 우리는 또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하다가 시도를 그만두고 학교 밖에다가 이제 뜻있는 사람들과 이제 법인을 만들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그게 어려웠고 또 법인을 만드는 그 과정도 사실은 그 정부나 혹은 그 지자체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정도가 지금과는 전혀 달랐고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은 상전벽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학 내외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 얼마나 어려웠을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자,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뭐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대표적인 것들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에요. 그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연구의 그 필요성.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를 보니까 막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한 3년 정도의 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저널들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한 7, 8년 경과가 돼 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학술지로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SK가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사회적 기업 정책에 관해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기관 가운데 대통령 경제자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그 보고를 한 게 큰 역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책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벨기에나 유럽에 많았는데 그런 책들을 이제 연구자들과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 혼자만 좀 갖고 있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정책 시리즈라는 걸 한 10권 정도 발간한 게 제가 한 일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 연구의 선구자라고 말씀드린 게 허언이 아닌 게 들으셨다시피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업 학술지를 창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시고요. 또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 최초로 보고한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해외 소진 스티븐 대표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다양한 국가에서 임팩트 투자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이 이력을 보니까 우주항공학을 석사까지 공부를 하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도 하시고 현재 임팩트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오신 원동력은 또 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 스티븐 대표님이 영어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끼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I'll speak slowly. First time I lived in, I guess, emerging market was in Kenya over 10 years ago, and I grew up in New York, and it was the first time for me to see I guess, the vast shanty town of the Nairobi, and that was shocking for me, and well, to realize how unfair life is, and I was looking to see if there's a way to make things better. Obviously, there are a lot of aid agencies operating grant-driven activities in this area, but it simply wasn't enough to help these people. So, what my background is, of course, was more of providing market-based solutions. So I got involved into impact investing, and to me, it's been a lot of fun being able to look at well, a lot of fun because we find this space to be really dynamic in terms of trying to design a financial products or an investment tools and execution which could overcome some of the big challenges. So this is one of the reasons I'm still here. I find it a very exciting place. 네, 말씀 듣다 보니 재미라는 단어가 귀에 꽂히는데요. 재미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겠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케냐에 가서 현장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오전 세션에 우리 제이첸도 뭐 우간다에 다녀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얘기 해줬는데 역시 이런 글로벌한 경험 자체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본인이 놓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스티븐 대표님 그 소개 영상에 나온 장소도 우간다죠?
네, 지금 한국말을 알아들으시나? 아, 통역이 되고 있구나. 예, 예, 예. 자, 2013년에는 보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9개월 동안 일주하면서 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기록을 책으로도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사실 이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라면 상당히 저개발 국가들인데요. 이런 곳에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좀 들려주시죠. Sure. I guess first of all, we are currently operating in Uganda and surrounding countries, and we find this East Africa ecosystem,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is extremely vibrant. It is a relatively large country with lots of economic activities, but we particularly look at Uganda instead of, I guess, typical place like Kenya, is because there are a lot of companies who's in a verge to expand and expand internationally, but there are very few funders operating in this some of these markets outside Kenya. So I specifically chose for these kind of countries where there is a lot of need for financing, and which also means as an investor, there's a lot of opportunity. Going back to the drive. A few years back, with the support from the SK Foundations and Work Together Foundation, I drove from South Korea to South Africa, about 9 months to drive through Central America, Central Asia, and Middle East and Eastern Africa. The goal was really, curiosity. I had worked in Southeast Asia and East and Southern Africa in impact investing, and I wanted to know how things are beyond. And it was a really amazing experience to go travel and meet people and to conduct due diligence on companies. So, which really opened up my eyes and ears. 네, 역시 다양한 경험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회가 있는 곳이라 찾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극당이 소셜 이슈가 명확하고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한경희 이사장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 합니다. 한경희 이사장님, 현재 행복도시락 대덕센터의 센터장이시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이 행복도시락 사업을 해오셨는지요? 제가 행복도시락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6년도가 처음이고요.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은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취약계층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실무자의 역할이었었는데요. 그때에 이제 2005년도였는데 그 제주도의 부실도시락과 군산의 건빵도시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너네들이라면 그래도 그런 도시락은 만들지 않겠지라고 하는 작은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졌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2006년도에 또 행복나눔재단에서 그 행복도시락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자체와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인 NGO 그리고 행복나눔재단이 함께해서 저희들이 그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줄 수 있는 그 사업 기반을 좀 마련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그 시설 자체가 저희는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한 10평 남짓의 시설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행복나눔재단에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시설에 넓은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저희 근무하시는 분들이 종종걸음으로 했었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것이 처음에는 힘듦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그것과 함께 저희들이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건빵 도시락이 모두에게 분노의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한경희 이사장님께서 새롭게 사업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게 듣다 보니까 이사장님은 행복나눔재단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도시락을 만든다는 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저희 3남매 도시락 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고 제 그 어부인께서는 지금 애 하나 도시락 싸는 것도 투덜투덜 하시는데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의 도시락을 다 준비하고 또 직접 가가오 배달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가이시기도 한데 운영하면서 어려움, 뭐 나를 새도 다 모자랄 것 같은데 어려웠던 기억들 좀 들려주시죠.
행복나눔재단과 일하게 된 거는 결신아동들에게 양질의 도시락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했던 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우선은 취약계층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가 저에게는 가장 큰 미션이었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그래도 엄마들이기에 아이들에게 도시락 주는 일을 잘하겠지가 이제 같이 매치가 됐던 거죠. 했는데 저희는 서비스 제공이 이제 사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28개의 센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NGO에 계신 분들이 센터들을 좀 다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에게는 처음에 위생에 대한 것도 큰 숙제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저희는 영양사가 없던 상태에서 신학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 지원, 그리고 또 조리 교육 등 많은 것들을 재단에서 좀 도움을 많이 해 주셨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계기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좀 개척할 수 있었던 기회지 않았나 싶고요. 네, 네, 결국 이사장님 행복나눔재단과 같이 성장해 오셨네요. 예. 그렇죠. 지금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지만 또 그때의 눈물과 아픔 충분히 느껴집니다. 우리 한경 이사장님 못지않게 오랫동안 벌써 10년이 된 것 같네요. 사업 시작하신 지. 눈물 흘리시면서 기업을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 허미호 대표님께 마이크를 돌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허 대표님 예술과 대중을 이어주는 사회적 기업. 네. 예술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미션을 표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예술가들의 사업에 끼어드셨는지 본인이 좀 예술가적인 느낌도 좀 납니다. 정말 감사해요. 영광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전혀 감각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뭐 피아노, 미술 다른 친구들 배우는 것만큼 배웠지만 제일 못하는 사람이어서 아마 반대로 동경이 되고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제3국에서 일하시는 선교사세요. 그 네팔이랑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오래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2주에 한 번씩 그 차를 4시간씩 운전해서 멕시코로 가시거든요. 그 짐들을 다 이렇게 수거해서 그런 걸 보면서 한 지금 20-30년 어머니를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제 딸이 저한테 우리 엄마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엄마처럼 어쩌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더 동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가들이나 작품들이 너무 좋은데 요즘에 되게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든 젊은 사람들의 4분의 1의 연봉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젊은 작가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보다 더 반짝반짝한 친구들인데 왜 이렇게 그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침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회사가 플랫폼을 만드는 야후라는 회사였고 거기서 플랫폼 그 인터내셔널 프로덕트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서비스가 만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 성장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시작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전히 저희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 피아노 못 치고 그림 못 그리던 소녀가 성장해서 지금 예술가들과 함께하고 있네요.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어머님의 자녀 방치가 오늘의 허미호 대표를 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해외 선교를 다니겠노라. 너는 혼자서 방에서 떡을 썰어라. 그러고 방치하셨던 게 오늘의 허미호 대표를 낳은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자, 허미호 대표님 말씀해주신 위누 지금 모습, 뭐 10년 동안 많이 성장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님도 뭐 창업을 하게 된 힘이었고 또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해오게 된 계기나 또는 동력이 있다면 무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패였어요. 실패랑 실수 그게 너무 커서 지금 행복나눔재단은 10주년에 이렇게 멋진 컨퍼런스를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내년이 그 10주년인데 5월이 우리는 내년 5월에 뭘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우리의
실수들을 다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그게 저희가 실수를 했던 것들이 다음에 또 저희처럼 작게 시작하는 문화예술 쪽에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실수를 했던 작가 혹은 저희 파트너들에게 뭔가 작은 용서 혹은 네,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러기로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로컬라이징을 담당하는 일을 예전부터 배웠으니까 초반에 2007년도, 2008년도에 SE.com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그런 회사를 찾아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저가의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G마켓 같은 거거든요. 로컬라이징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신 있게 한국에 와서 했지만, 사실 누가 그 예술 작품을 거기 온라인에 올려놓고 또 누가 사겠어요. 근데 그게 롱테일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미국의 그런 시장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그 차이에 대한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반쯤은 실패했거든요. 근데 반쯤의 실패라고 했던 건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작가를 만나고 설득하고 하면서 그 작가들이랑 그러면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온라인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하는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축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회, 환경, 다문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축제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텐츠가 커져서 오히려 서울시에서 하는 다른 환경 예술 축제가 없어지고 저희와 함께 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어요. 또 그렇다고 축제 전문 기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이 작가들에게 충족되지 않는 소득 개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 작가들이 소득을 벌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뭐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립미술관이나 이런 곳들이 파트너가 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게 그 작가의 온전한 작품 세계를 나타내는가 했을 때는 또 그게 아니어서 이후에 이 작가들을 15일에 한 명씩 소개하는 헬로우 아티스트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팅이라고 하죠. 좋게 말하면 피보팅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슬픈 실패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만든 것 같아요. 네, 1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허미호 대표를 낳은 거는 역설적으로 끊임없는 실패였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도 뭐 뒤뚱뒤뚱거리다가 넘어져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달려가는데 허 대표의 지난 10년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영희 대표님, 이 보니까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모두를 위한 문턱이 낮은 상담을 기치로 심리 상담 카페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담 심리학 전공한 분들 대체로 이제 병원이나 상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데 창업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기였나요? 저도 이제 상담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인턴으로 정신병동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한 환자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환자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소개팅을 나갔다가 소개팅의 그 상대 남성으로부터 굉장히 모욕적인 어떤 인신 공격을 받고 20몇 년을 멀쩡하게 사셨던 한 여성분이 그렇게 이제 어떤 거식증과 함께 정신 망상이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3개월 안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녀의 특징은 3개월 동안 그 부끄러운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는 거고, 결국 그렇게 그녀처럼 어떤 인생의 트라우마나 스토리를 가지고 병원까지 오게 된 분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자기 아픔과 상처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들었고, 이 문제가 분명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사회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가 전혀 전무후무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거리로 나갔고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한 500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인터뷰를 했었어요. 왜 상담을 받지 않는지, 그럼 어떤 공간과 어떤 분위기가 당신들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지를 물어봤을 때 2가지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담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보통 1회기에 10만 원 이상 하는 상담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높은 문턱이 되어줬었고, 두 번째는 상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편견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담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곳이 바로 토닥토닥이라는 공간으로 상담료도 이제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낮추고 카페라는 문턱을 낮춘 공간을 차용해서 그 공간에서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는 거죠. 네, 이 상태 심각해져서 병원 가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라는 게 그 주요 계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현대인들 많이 지쳤지 않습니까? 저도 토닥토닥 말만 들어도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토닥토닥 찾아오시는 분들께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토닥토닥이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이제 내담자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치료적 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치와 슬로건을 걸고 사람들이 치료가 끝나면 상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제 자신을 돌보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목표를 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하나의 행위를 늘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치를 그 공간 안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담자들이 나 잘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내 스스로의 나의 행복을 챙기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곧 그들의 자존감이고 세상에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으면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데요. 하실 말씀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참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 이분들 정말 최전방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이 눈 덮인 산에서 처음으로 발길을 내디디시는 것이고 또 열대우림 아마존에 밀림을 또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한 건데요. 이 패널 분들한테 궁금하신 이야기들 많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중계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세션이 끝나기 전에 Q&A 진행하면서 남겨주신 질문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플로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성과를 내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이분들이 가진 기업가로서 역량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가가 가져야 할 역량, 자질은 무엇인지부터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패널분들 이야기 듣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가들분 그리고 기업가분들과 사회 생태계 조성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미리 해봤습니다. 자, 사회혁신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보시다 보니 문제 해결 능력, 절실함, 지구력, 혁신성, 비전 다양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한번 그룹으로 묶어봤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가 분들과 생태계 조성자 분들의 답이 조금 표현은 다른데요. 사회적 기업가들이 답해주신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은 결국 생태계 조성자들이 말씀해주신 추진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인내심과 끈기는 결국 생태계 조성자들이 표현해주신 의지라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소셜 미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꼽아주셨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사업하다 보니까 많이 흔들렸나 봅니다. 반면에 생태계 조성자들은 소셜 미션의 혁신성이 사회적 기업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아마 지속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패널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 운영하다 보니 이거 정말 장난 아닌데 이런 역량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자, 우리 한경희 사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언제든지 저도 좀 보태고 싶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명감이 있어야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도 저에게는 책임감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저희에게 위탁을 맡겨주신 지자체에서 저희를 믿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한 예로 들면 저희가 한 3, 4년 정도 됐는데 겨울에 한 20cm 넘게 눈이 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 친구들한테 도시락을 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결국은 차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직원분 모두 사무실에 있는 사람 다 해서 저희가 한 3시간 넘게 걸어서 다 배달을 했어요. 돌아오고 나니 점심 배달이었는데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에 오니 6시간 넘었긴 했어요. 친구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점심을 줬다라는 그런 이렇게 책임감을 다했다라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좀 중요하게 덕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기업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그 사업이라는 것과 기업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익숙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진행했었을 때에 생각했었던 것이 저희 직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것과 저희 도시락을 먹는 친구들에게 좋은 도시락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 저도 사업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절실해 져 있고요. 또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협동조합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센터장님들이 28분 정도 계세요. 그분들이 고민은 다 저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좋은 도시락을 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임과 동시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비전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긴 한데요. 이것들도 저희는 아직까지도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누군가가 나를 혹은 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 사명감과 책임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또 다른 분들 우리 허 대표 얘기해 주실래요? 뭐 이런 걸 꼭 갖췄으면 좋겠다라기보다 제가 제일 부러운 것, 그걸 갖췄은 사람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건 실행력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실행력은 모든 스타트업의 덕목이잖아요. 작은 회사에서. 그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생각하는 그 실행력은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저희야 갖출 수 있는 다른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보고 안 되면 접고, 이렇게 만들어보고 접고, 이런 건 이미 거의 몸이 동글동글해질 정도로 하도 부딪혀서 그런 건 겁도 안 나고 무섭지 않은데 대신 설득에 대한 게 또 다른 여기서의 실행력의 의미인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 안에 있는 팀이라면 그 팀 내부의 인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고 그다음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지만 항상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나 반대로 저희 딸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네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만 항상 듣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의 목표 지수만 해도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방식이랑 굉장히 달라요. 심지어 사회적 경제 안에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술가한테 일자리가 중요한가요? 진짜? 일거리가 중요하죠. 어딘가에 고용보험이 돼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그들에게? 그렇게 매여서?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또 다른 언어로 얘기해야 되고 그들에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지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건 팀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팀원들도 우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2002년도에 SK에서 텔레콤에서 인턴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처음 위누라는 이름을 짓고 We Enable You라는 뜻으로 위누라는 이름을 짓고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 각자 회사에 일을 하다가 만나서 다시 회사를 만들자라고 해서 2007년도에 이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 모두 다 엑싯이라는 말에 막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갈 거야라는 것들이. 근데 사실은 그 저 빼고 동갑이었던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각자 돈도 정말 많이 저희 기준에선 잘 벌면서 너무 잘 생활하고 있어요. 위누를 떠나서. 네, 그 그래서- 실행력에는 결국 구성원들을 팀원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능력도 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성수동에 그 위누 방문했을 때 팀원들 이렇게 봤더니
팀원들을 보면서 허 대표님이 우리 팀원들이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게 교수님 이렇게 대기업 직원들이 문 들어갈 때 찍는 카드키예요. 저 그거 해주고 싶어요라고 해주셨나요? 네, 진짜 15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끼리 사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실행력 있으십니다. 자, 우리 이영희 대표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자질. 이제 저희 사회적 경제 영역을 배제했을 때 인재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아무래도 능력이라면 사회적 기업가들이 가져야 될 거는 아마 그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사회적 기업가 만약에 대표를 예로 든다면 그 대표의 스토리와 그 대표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미션이 곧 그 기업의 미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토닥토닥의 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도 일단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미션과 비전이 어떤 건지를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비전과 미션이 일치됐을 때 그것이 곧 우리 기업의 미션이 돼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함께 그 부분을 제일 고민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제가 또 다른 기업에 가서 이제 조직 관리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상담을 해주면 직원들 그리고 대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미션의 어떤 키워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정말 그 미션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역량 같습니다. 결국 설득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도 궁금하네요. 스티브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투자 대상 검토하실 때 특별히 어떤 점을 보시는지요? Well, I think for us, I mean, the survey result and what all the aspects that's been talked about from my panel has been very accurate. After all, we look at the entrepreneur first, and entrepreneur the last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But I guess I could add on top of it, just so in a, I guess, more investor point of view. Eventually, as your organization grow, you're going to need external capital, of course, unless you have internal capital to grow. And as you bring the external capital, it's essentially becoming a partnership. So as an investor, what we're really looking for is integrity, honesty, trustworthiness, because we know we cannot monitor an entrepreneur 24/7. We need to have that trust, despite the 50-page investment documents and all the legal clauses that we want to put in there. End of the day, we need to trust the entrepreneur. And on top of it, as an investor, we also want to be felt useful, besides simply providing a capital. So we want to form the relationship with entrepreneurs who's willing to open up about some of their challenges and tell us what does not work, and see if there's a way for us to work together beyond simply providing the capital. 네, 결국 사람을 본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 기업가의 역량이라는 부분 결국 사람이다라고 등치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로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는 결국 사람을 본다라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조 교수님 얘기 들으시면서 직접 사회적 기업가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추가하고 싶다 말씀 주시죠. 예. 그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뭐 이런 연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역량인가. 오늘 말씀하신 것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공감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그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고 특히 사회적 기업을 직접 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의 여러 가지 그 캐릭터리스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이라 했을 때 기업에 관한 것은 이미 커서 우리가 경영학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지만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아마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 보면 성공할 사회적 기업가와 뭐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은 사업가를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걸 보면 역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결국은 사회적 기업가를 키우는 것은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도 마찬가지다.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명감, 도덕감, 공동체 의식 뭐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과 함께 실행력, 추진력 또 강조들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새가 양날개가 모두 갖추어져야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질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림픽에서 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뭐 본인의 역량과 자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옆에서 과학적으로 연습 과정을 분석해주고 코칭해주고 또 좋은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에서 바로 그러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해주는 인프라는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뭐 많은 사회적 기업가와 이를 지원하는 육성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자리를 연 행복나눔재단도 아마 이러한 일을 하는 가장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허미호 대표님, 이영희 대표님 아마 그동안 사업 시작하고 운영하시면서 많은 육성기관의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주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학교 교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일단 학교에서 받은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얘기는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를 다녔고 이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중간에 이 과정을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과정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팀원들조차도 제가 뭘 하나 배워오면 늘 항상 같이 와서 복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거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경영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라든가 그리고 그게 국내에서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걸 할 때는 융합적인 방법으로 다른 어디에서 어느 사업 분야에서 혹은 어떠한 섹션에서 그걸 뽑아왔는지까지도 항상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다른 일반적인 예술, 문화예술 단체가 갖지 못한 그런 경쟁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행복나눔재단으로부터 그 투자를 받기 직전에 1년 동안의 육성 사업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늘 하던 언어는 되게 정성적인 얘기예요. 정량적으로 표현할 줄 모르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렇게 바뀌어야지 너희가 성공할 수 있어라고가 아니라 정말 이 하늘의 별을 잡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들어주면서 오히려 그 하늘의 별 같은 얘기를 계속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현실화 시켜주는 방식으로 저희를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점이 가장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이영희 대표님. 네, 저희 토덕토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과 협업 사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의 어떤 협업과 지원 기관과의 어떤 교류의 기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함께 이 미션을 공유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한 재단의 경우에는 저희랑 이제 협업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니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셨는데 거기에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갑은 어떤 재단, 을은 토닥토닥이라고 적었는데 그쪽에 관계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대표님 저희는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면서 갑을의 관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셨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마음의 진심에서 감동을 느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또 행복나눔재단의 어떤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상담 내담자들을 분석하는 과정은 정말 저희로서도 굉장히 고충이 컸던 과정인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투자의 기간이 완성이 되면서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내담자에 대한 많은 힌트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재편을 하고 또 지금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담자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이래서 투자라는 것이 정말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재단과 함께 지속적인 관계성을 가져가면서 우리 힘든 사업적인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든든한 조력 기관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사회적 기업가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성장에 함께해준 많은 육성기관, 지원기관에 대한 고마움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지금 몇몇 기관들이 그 거명됐는데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 삐지지 마시고요. 모두 다 함께 가는 길이니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경희 사장님, 우리 행복나눔재단과 함께 오신 셈인데요. 현재는 이 행복도시락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단이? 두 분과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해요. 저희는 처음에 그 행복나눔재단이 지원기관이었을 때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그냥 사회 서비스만 제공하면 되는 줄 알고 준비했었던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저희에게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아카데미를 저희가 처음에 2006년도에 그 숭실대학교에서 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행복나눔재단에서 같이 후원해 주셔서 그 행복도시락에 있는 센터장님들이 그 과정에 좀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돼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배웠고, 또 그 이후에 저희 재단 내에서 외식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저희 업종에 있는 분들만 좀 모여서 그분들이 좀 잘할 수 있고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저희 센터장님들이나 그 안에 있는 직원분들도 좀 많은 고민도 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지원으로서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었다면 지금은 저희가 협동조합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들이 그쪽 협동조합에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이 자립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하고 있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 그 집밥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3월에 이게 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각각의 그 도시락 센터의 센터장님들이 지자체에 계신 분들하고 무던히도 많이 그 아이들에게 대한 도시락 부분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급식 카드가 계속 유지됐었는데 주 1회 그 행복도시락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이 좀 관철이 돼서 저희가 7월부터 서울시에서 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정책적으로 도움을 재단에서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을 같이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다른 저희 행복도시락에서는 그 생산된 물품을 아이들에게 좀 제공하는 것들이 서로 협력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원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협력 기관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우리 한국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 인프라가 너무 탄탄한 것 같은데요. 저기 조영복 교수님, 연구나 교육 측면에서의 인프라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그 세계적으로 봐도 여러 국가들과 뭐 이렇게 다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인프라가 많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한국은 국가가 나서 가지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같은 곳에서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이제 SK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어떤 밑거름들을 많이 뿌려왔고,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인프라가 한국 전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 기업 연구원도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연구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한 7, 8년 경에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기업 관련된 연구자들을 묶는 역할을 했고,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 연구라고 하는 학술지가 이제 한국의 그 등재 학술지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정도까지 이제 진전이 되었고, 또 특히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인프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기업가들의 성과나 사회적 기업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건가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 소위 말하는 그 소셜 그 펀드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파이낸스를 위해서도.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지금 SK도 지금 SPC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성과 측정을 하고 있고, 다른 많은 기관들도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측정하려고 하는, 또 전자로서도 이렇게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연구나 육성의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와 교육 부분에서 올림픽을 보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10,000분의 1초까지 분석해서
지금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정말 과학적인 분석이 중요하듯이 우리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위해서도 연구 분야에서도 지금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결과물들로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그리고 육성 기관에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국내 생태계 진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인프라는 어떤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스티븐,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육성을 해오셨는지 좀 들려주시죠. Sure. On East Africa, there's certainly a lot of ecosystem support organization, developers, networkers operating. But I still feel, I guess, there is a bit of a gap between what the services are provided for the entrepreneurs and essentially what investors are looking for. I think the gap probably still is around the financial literacy, which we feel is quite important. And I feel a lot of the support organizations are helping them with the business plan, trying to explain their business model better. But that financial aspects of being able to start with gathering proper data, whether it starts with bookkeeping, and then using that data to start doing a targeted customer analysis, profitability analysis, and things like that tends to be a bit more lacking. So what we usually do is, for us, our fund, that risk has been baked in. So we invest in a company and we'll provide a rotating CFOs, and we try to put a accounting person to spend a day in a week, etc. So we try to compensate all this. In terms of what seems to be happening is that there seems to be a lot of effort to kind of have these business development support organization to be not fully grant dependent. So a lot of them are trying to find a way to earn their income, mostly through charging, I guess, finding a way to get income from the entrepreneurs or through, well, they try to get it from investors, but I think that remains a challenge because, especially because, I mean, as an investment company, we have it's difficult to allocate as capital to do that pre-investment kind of work without knowing that they're going to be invested later on. So I think it's something that's still being figured out, working with the support organizations to try to widen it to make this, I guess, ecosystem better. But it's still a working process. 실제로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까 이제 뭐 재무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뭐 회계에서 대처 대조표도 많이 못 보고 사실 이 부분은 저 우리 카이스트 SEMBA 우리 허미호 대표와 뭐 경영학을 전공해서 많이 아셨지만 와서 많이들 교육받고 자극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 팀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재무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직접 해 주시고 하나요? Yes, I mean we certainly provide all the other. I mean there are two aspects for a company we feel are most important. Obviously, the first is financial literacy and getting them to get the accounting and system in place. And second is governance. Usually, the organization started out as a relatively small organization, grown organically, and usually we are relatively early investors. So they're usually not used to having an external person to come in. So that governance level simply are not there. So we kind of work with them to develop that, to kind of make the decision making to be much more transparent. And then, of course, once we get there, then we get to really understand how the decisions are made and really start to understand what aspects in terms of field technical support they need. So at that time, we link them up with the external advisors who can provide some of that supports. We try to get, obviously, some of the pro bono supports we can get. There are a number of experts in Europe. Depends on the sector, so it really varies once we get to really detailed level.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인 사명감,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면에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는 좀 지식도 부족하고 좀 많이도 좀 아직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개선시켜 줘야 투자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결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지원 사업도 해외에서 하고 계시고요. 자, 한국에서의 사회 혁신가를 위한 인프라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쉬운 부분들은 또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적 기업이 보다 큰 사회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우리 선수들을 지원하는 운동장과 설비와 시설과 모든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의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과연 어떤 인프라가 절실하냐, 필요하냐라고 미리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자, 육성기관에 바라는 점, 가장 많은 응답 35%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투자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해 주셨고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 이해 및 격려, 토닥토닥 20% 나왔고요. 유사하게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나 혼자 하는 사업 아니니까 네트워킹이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성공 사례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해 달라. 뭐 이런 의견들, 그리고 직접적인 멘토링도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인프라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절실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응답을 보니까 가장 많은 35%나 되나요? 투자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 투자를 좀 받고 싶다. 뭐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은데, 투자 얘기니까 스티븐에게 좀 질문을 해볼까요? 스티븐, 이 한국 사회적 기업가들이 첫 번째 그 인프라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해 달라, 투자를 더 받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임팩트 투자하고 계신데 이 사회혁신가들이 필요로 하는 임팩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역으로 필요하다고 바라보시는지요? 그리고 본인과 이 우은고 캐피털의 계획도 있다면 좀 밝혀주시고요. Sure. I think for that, I guess one of the main, someone who the people who has to work most on that is probably the investors. Think in the early stages when the investors got into the impact investing, and many may not have perhaps baked in some of the risk. Once they got to the ground and realized what they saw, and they start complaining there's not enough deals to invest in. But I think that is changing. I think it's important that as investors, we need to find a more creative way to deploy capital. And then to convince our own investor, I think you should also look at the investor as also an entrepreneur. We put together a business plan, we could call it, that we could deploy our capital to a type of companies, and we believe we can get certain kind of return, and we try to convince our own investors to invest in these kind of, to us, so that we can invest in the companies. So I think really the job is for our the investors, to come up with more, I guess, more flexible investment structure or methodology execution ways, so that we could mitigate all the risk that's concern of our own investors, yet being able to generate kind of a financial return as well as a social impact. For us, how we try to solve that is what we basically do is we provide less than $500,000 investment int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hich has an impact potential. And we try to overcome it by using a revenue-based loan. So revenue participating is a mezzanine debt instrument, followed on by a larger equity financing, which is self-liquidating. So we're always thinking how we can exit. So, and so far we've been quite successful at using it, and we think this is a good way to try to deploy capital in a company where might not have enough collaterals or might not have enough track record already, which we can help us to reduce our risk, but at the same time start really take risk into a kind of a companies who need support. 네,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뭐 스티븐 대표 입장에서도 우리도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하지만 우리 역시 투자자를 찾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가들이 막연하게 투자 기회를 확대해 주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다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을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기업가분들이
의견 쭉 들어봤는데 여기 나와 계신 기업가들도 또 직접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이런 거가 개선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허미호 대표부터 할까요? 저는 저 세 번째 네트워크 형성 지원인데 그 의미가 저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저희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는 처음 시작한 게 서울시와 연세대가 합작으로 만들었던 하자센터에 있었고 이후에 이제 카이스트에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여기 저희를 이끌었던 루틴팩트 정경선 대표님도 계신데 성수동으로 지금 옮겨가서 3년 차째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커뮤니티 친구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물론 이러면 공감도 얻고 이해 경력도 얻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 안에서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들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선배 플레이어들처럼 그런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고 새로운 우리만의 방식을 찾고 싶은데 그건 기존에 저희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다른 팀들, 그다음에 저희 친구들과 만나서 생겨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고 사업 기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삶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의 이렇게 느슨한 커뮤니티 그리고 그게 일로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절실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들어보니까 운동장도 좀 넓어지면 좋겠고 덩달아서 더불어서 운동장에 같이 놀 친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분을 좀 그게 중요한 인프라인데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영희 대표님도 네. 이제 조금 이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실 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사업적으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도 사업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굉장히 지치고 결국 그 리더가 지치다 보니까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이제 앞으로 중간 조직 기관들이 투자나 어떤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사업적인 영역과 더불어서 좀 그들의 정신적인 영역과 함께 이것이 됐을 때 그 기업이 튼튼해질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토닥토닥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 드리자면 저는 나름 여기에 그래도 지방의 대표 자격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아직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나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이렇게 공고히 돼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느껴져서 지방에 아까 이제 오전 세션 때 안동의 사례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좋았었는데 지방에도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좋은 흐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투자와 지원 체계가 이어진다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 전체가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분 아까 현재 인프라 어느 정도입니까? 진단해 주세요 했더니 지원도 많이 받고 정말 좋아요 그러시더니 개선될 점은요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토닥토닥 다운 답변이시네요. 우리 이영희 대표님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토닥토닥 해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닥토닥 예, 정서적인 격려 필요한 것 같고요. 지역에도 좀 관심을 넓혀달라. 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희 사장님 뭐 다른 어떤 분보다 사업 진행 오시면서 이 육성 기관 재단 간의 관계도 있고요. 중요성과 힘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개선 사항도 좀 제안해 주시죠. 그러고 보니 저희는 이 바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형성하고 저희 투자도 좀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동종업이죠. 도시락을 하고 있는 센터장님들끼리의 네트워킹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공과 실패 사례도 서로 다 공유하고요. 또 사회적 기업의 대표들은 참 외롭더라고요. 그 외로움도 그 센터장들끼리 같이 좀 공유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저희도 좀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
상황이 됐어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는 저희도 좀 투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직 좀 저희들이 그 사회 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 사업에 대한 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의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존해 왔는데요. 이것이 각각으로서는 좀 부족하게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함께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28개의 센터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발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육성기관인 재단에서도 또 투자의 기회도 저희에게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저희들이 그 지속 가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는 띠뚱거릴 때는 엄마가 아빠가 앞에 손도 좀 잡아주고 하지만 결국은 혼자 달려가야 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 서스테인의 개념은 셀프 서스테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혼자서 서서 갈 수 있을 만큼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역시 투자기회 확대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영복 교수님,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아마 연구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주실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다른 것 좀 얘기하려고요. 10년 전에 이제 사회적 기업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책 자료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가서 제가 받은 느낌은 한국이 아직 사회적 기업 이런 거는 아마 굉장히 멀리 있는 개념인데 왜 애들이 이런 걸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는 그런 인상을 조금 받았거든요.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 태동은 유럽 같은 경우는 한 2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한국이 이제 오늘 오전에 보니까 50년 동안에 세계가 5배 성장할 동안에 한국은 400배 이상 성장을 했다. 이런 통계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만큼 우리나라 한국에도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진 건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 정확한 거고 많은 재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시켜 온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10년을 돌아보면 정말 양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학자들 만나보면 깜짝 놀래요. 이제 우리가 가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나는데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적인 성장에서 양적인 다양화에서 질적인 규모화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필요할까? 약간 들뜬 마음을 좀 깔아앉히고 제대로 좀 우리가 있는 현상을 좀 진단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결국은 연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파이낸스 가운데에서도 가장 고도 기법이라고 말하는 사회 성과 연계 채권 이런 것은 사실은 연구가 바탕이 되고 있지 않으면 기본적인 연구가 되지 않으면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투자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한국은 정부도 용감하고 개인도 용감하고 연구자들도 용감하고 별로 연구 없이 그냥 일단 해보고 보자 이런 이제 출발한 건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셜 프랜차이즈든지 소셜 파이낸스든지 그런 것에 관한 연구가 정말 필요하고 그 연구는 조금은 장기적일 필요가 있다. 꼭 그건 연구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모으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한 게 뭔가 지금 우리가 모자라고 있는 게 뭔가에 대한 반성까지는 아니겠지만 평가는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제적인 연구 집단 한국이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는 법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사실 부러움을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이런 사회과학적 지식 특히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지식을 해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늘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말하면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의 허브도 우리 한국에서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양적 확대를 위해서 한 10여 년간 저희들이 쭉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연구를 해야 한다.
라고 다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카이스트에서 사회적 기업과 MBA 책임 교수를 맡고 있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교육시켜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열정과 헌신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는구나라는 태도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그래도 제가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한 사람이 가는 10걸음보다 10사람 아니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서로 길동무도 되고 응원도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에 닿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 생태계 내에서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할 필요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중들의 우리 전체 대중들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이고 관심을 갖게 하는 작업들도 이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생태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자 가장 많은 다수가 또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우리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이해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패널 분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많을 텐데요. 일단 질문할 기회를 우리 플로어의 현장에 계신 분들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이쪽에서 빛을 받아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질문은 우리 조영복 교수님하고 우리 한경희 이사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프라라는 부분은 바로 이제 우리가 생태계라는 말로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왔는데요.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보완이 되면서 어느 사이 이제 10년이 됐는데 상당한 생태계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앞에 나오신 분이나 또 이것을 듣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는 중에 하나의 이제 제안을 해봅니다. 저는 2010년부터 행복한 학교 서울, 대구, 부산, 울산을 해오면서 지금 세 군데는 다 제 임기 만료를 하고 대구에 지금 6년째 지금 대구 행복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입니다. 생태계에서 기업, 금융, 교육, 대학, NGO, 정부, 지자체 많은 부분에 그 생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아닌 중진국이나 특히 이제 후진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처럼 2007년도에 이제 이런 법까지 만드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결국 저는 공공 부문이나 예를 들어 교육이나 환경,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라 하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관련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 내지 끌어넣어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같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우리 조 교수님이나 우리 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한 6년 경험으로서는 일정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정부라는 부분이 갖는 또 이 비효과적인 부분은 반드시 나타나는 부분에서 유의해야 될 점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정부를 끌어들이는 장단점 중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그럴 때 나타나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는지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심플로어에도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질문, 우리 부회장님 질문을
우리 조영복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사장님께도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조 교수님께 좀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이제 젊은 우리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투표를 하면 선거 얘기입니다. 투표하면 젊은 사람들은 놀러 가지 말고 꼭 투표해라. 여러분 미래가 걸린 거다. 앞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사회적 기업에 관한 관심이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SK 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공헌이나 특히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의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끼고 사주고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부의 역할은 사실은 좀 보조적인 입장에서 민간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인프라를 더 육성하는 쪽으로 직접적인 이런 지원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또 질문들은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경희 이사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사실은 인프라 구축에서 저희들이 오늘 많은 논의에서 빠졌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바로 적합하게 해주셔서 정부의 역할도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조 교수님 의견 감사합니다. 자, 현장에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심플로에도 많은 질문이 쇄도해 있는데 심플로에 올라온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많은 질문 중에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혁신가로서 갖춰야 할 역량 이런 부분들을 계속 되돌아보고 서로 논의했는데 역으로 사회혁신가로서 혁신을 이뤄내려면 포기하거나 조심해야 할 점이라면 뭘까요? 버려야 할 점은 뭘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우리 기업가 세 분도 계시고 뭐 투자자도 계시고 교육과 연구를 하시는 조 교수님도 계시는데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나는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버려야 할 것 같아. 의견 있으면 주시죠.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 중에 하나는 좀 걱정스러운 것은 좀 준비가 좀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기업이 남을 돕는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건데 남을 도우려면 우선 자기가 먼저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고 남과 함께 같이 나누어도 괜찮을 만한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자기 진단 이게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출발이고 그게 확신이 든다면 포기할 일도 없고 별로 그렇게 조심할 점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가 대표님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 있죠.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서 사실은 회사 그만둘 때도 야심차게 그러고 싶었는데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워크와 라이프가 어떻게 링크를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더 길게 버티고 길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너무 희생하지 않으면서 양쪽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선택과 집중인데 결코 놓아서는 안 되겠죠. 또 가족과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이영희 대표님, 우리 허미호 대표님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더라도 결국은 뭐 새가 양날개를 향해 날듯이 있어야 날듯이 잘 균형 있게 맞춰야 돼.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것들도 경계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플로에 많은 질문들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패널 중에 해외에서 모신 분이 있으니까 가시고 나면 저희들이 또 여쭤보기 어려우니까 스티븐 리께 올라온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질문으로 올리고 싶은데요. 스티븐 리가 투자했던 사회적 기업 중에 가장 협력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다면 어떤 기업입니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Well, I try not to breach any confidentiality agreement with most of these.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always is come to an agreement with the contractual agreement in terms of what kind of return we want in exchange for the investment. So again, I'm not giving any specifics because it's broadcasted, and these are confidential information about the negotiations. But it's usually around a negotiating terms, and we had cases of they get really angry, or where I had to just walk out and just cool off. So sometimes they try to show up by bringing a lot of people in, and then everyone walk out, and yeah, it can get a little interesting sometimes. 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보통 이런 컨퍼런스 오면 질의응답을 사실은 짜고 치는 고도리가 많거든요. 여러분 확인하셨죠? 저희 정말 즉석에서 질문 받고 즉석에서 심플로로 질문 받고 답변 드리고 있는 거 아셨죠? 저 진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걸로 다 됐습니다. Q&A는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혹시라도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저 세션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뭐 복도에서나 플로어에서 만나서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세션 사회적 기업 생태계 인프라에 대해서 논의해 봤는데요. 지난 10년간 저희들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컨퍼런스를 보고 계시는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그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 더 함께 즐겁게 힘차게 가기로 하고요. 행복 나눔 재단이 계속 행복을 나눠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